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위아래 선분이 평행합니다. 근데 전체 넓이가 아니고 COB의 넓이, COB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COB. 여기. 자, 여기 넓이가 64라고 돼 있죠. 근데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죠. 비례는 몇 대 몇? 12대 16. 약분하면 3대 4예요. 그럼 이변이 3일 때, 네, 이변이 3일 때, 이변이 4의 비율을 갖는다 뜻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는 이 삼각형 CBD 여기서는 꼭지점 C가 기준이 되고 꼭지점 C가 바라보는 밑변 길이가 3대 4로 나눠져 있는 상태죠. 3대 4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넓이도 밑변 길이 3대 4에 정비를 할 테니까 3대 4는 여기 넓이 x라고 합시다. x 대 64. 또 비례식 4 곱하기 x는 3 곱하기 64. 4로 약분하면 16이 남고요. 그래서 48. 자, 여기 넓이가 48이에요. 그럼 많이 했던 겁니다. 날개 모양으로. 이쪽이 48이면 이쪽도 48이 되죠. 됐나요? 다시 이쪽에서 이쪽을 봐도 되는데 이쪽을 볼게요. 여기서 이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3대 4예요. 그 여기 넓이가 48, 또 여기 넓이 얼마인지 y라고 둡시다. 그럼 또 마찬가지겠죠. 4대 3이라는 밑변의 길이는 48과 y의 넓이의 비례와 정비례하죠. 그럼 또 다시 비례식 4 곱하기 y는 3 곱하기 48 12가 남고요. 36. 여기 넓이가 36. 그럼 다 됐네요. 전체 넓이를 계산하면 이게 4개를 다 덧셈하면 되니까 36 더하기 48이 2번 96 플러스 64 이거 합치면 160 이렇게 합치면 196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D의 3등분점에 선분 AB의 3등분점에 2를 잡았죠.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저 천천히 하고 있고요. 그림을 좀 크게 합시다. 사각형 ABCD 넓이가 81 전체 사각형 넓이가 81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각형의 여기 삼각형 넓이는 얼마죠? 이 노란색 삼각형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다. 그 사이 또 까먹었군요. 평행사변형 할 때 이거 했었습니다. 공부한 걸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넓이를, 이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려면 여기 평행선을 긋는 거죠. 이 선분에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 넓이가 A, 그럼 여기 넓이도 A. 여기 넓이 B, 그럼 여기 넓이 B. 그럼 전체 넓이는 A가 2개, B가 2개.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에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나눠지죠. 오른쪽도 평행사변형이에요.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각각 반으로 나눠지죠. 그럼 전체 평행사변 넓이는 A 2개, B 2개. 근데 여기 삼각형 넓이는 A 하나, B 하나. 따라서 여기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절반을 갖는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2분의 81이 이쪽 넓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살짝 지울까요? 그리고는 이쪽 삼각형들끼리 좀 주목해서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E, G, H, F 여기를 보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쪽에 있는 변과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몇 대 몇? 1대 2가 되죠. 3등분점에 A쪽에 가까운 쪽에 2가 찍혔다고 하기 때문에 3등분이면 원래 1대 1대 1인데 이쪽 A하고 이쪽까지는 네, 길이 1, 나머지가 2의 비율을 갖겠네요. 그럼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게 1대 여기가 3 이렇게 돼요. 네. 됐니? 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 그럼 여기는 2가 남겠죠. 네. 그럼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3이 되고
넓이 비를 계산하라면 제곱비가 되니까 4대 9가 돼요. 근데 비례식 4대 9는 여기 넓이를 지금 x라고 잡았죠? 전체 여기 삼각형 넓이 여기 있었잖아요. 2분의 81 이렇게 비례식 4대 전체 9는 여기 넓이 x대 이 넓이는 2분의 81. 그럼 9x는 4 곱하기 2분의 81 없어지고 양변에 9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약분하면 9가 남고요. 약분하면 2가 남고 x는 18 이렇게 되겠죠. 정사각형에 저기 내부에 조그맣게 정사각형 3개를 잘라냈죠. 근데 큰 정사각형과 저 잘라낸 한 개 닮은 비가 5대 1이래요. 넓이 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곱비가 되겠죠. 닮은 비, 길이 비는 5대 1. 그럼 넓이 비는 25대 1. 그렇죠. 25대 1이죠. 25대 1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근데 전체 사각형 넓이가 지금 75라고 되어 있으니 25대 1의 비례, 넓이의 비례는 실제 넓이 75대 저 조그만 걸 x라고 합시다. 여기 넓이 x, x, x. 하나의 넓이를 만약 x로 본다면 25 곱하기 x가 75 따라서 x는 3. 여기 넓이 하나가 3씩이라는 얘기죠. 3, 3, 3. 그럼 따라서 남은 쪽의 넓이는 75에서 3을 3번 빼야 되겠죠. 66. 네, 66이 정답입니다. 어느 식품회사에서 겉넓이가 15파인 구 모양의 초콜릿의 지름 길이가 40% 느린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한답니다. 신제품 초콜릿 겉넓이를 계산하시오. 원래는 구 모양의 초콜릿이 있대요. 이렇게 구 모양의 초콜릿. 아이고. 구 모양의 초콜릿. 이렇게. 근데 여기 겉넓이를 구했더니 이게 15파이. 근데 여기에 지름을 40만큼 늘려요. 그러니까 40% 늘린 건 좀 더 커지겠죠?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40%만큼 늘려요. 그래서 9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 신제품을 만들려고 해. 여기 겉넓이가 얼마냐 묻는 거죠. 그럼 40% 늘린 거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을 R로 둔다면 여기 있는 반지름은 몇 R이 되는 거죠? 어떡하냐? 아니지, 100분의 140. 100분의 140. 그렇죠. 40이 늘어났으니까 100분의 100에 40% 더하면 100분의 140이 되니까 얘는 1.4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둘의 길이비는 R 대 1.4R. 5대 7. 여기다 양변에 10을 곱하면 10R 대 그다음에 14R. 이거 약분하게 되면 네, 5대 7이 되죠. 그러니까 둘의 길이비는 5대 7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겉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겉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25대 49. 비례식을 세웁시다. 25에 해당하는 겉넓이 값이 15파일 때 여기 49에 해당하는 겉넓이를 x라고 한다면 49x 아니죠. 25x는 49 곱하기 15파이가 돼요. 약분하면 여기 5 남고 여기는 3 남고 따라서 x는 5분의 얼마인가요? 147파이. 네. 이렇게 x의 겉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모양의 꽉 들어차는 왼쪽에 좀 큰 구가 있고 똑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이번엔 조그만 구슬 형태 구를 넣었어요. 근데 왼쪽에는 1개, 오른쪽에는 총 27개가 들어간 거죠. 자, 이랬을 때 A, B에 각각 들어있는 구슬 전체 겉넓이의 비를 구하시오인데 그림을 얘가 커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구는 닮은 등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서로 비교하는 게 낫겠죠. 근데 큰 거를 가지고 작은 거의 반지름을 만들려면 계속 나눠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은 구의 반지름을 통해서 큰 구의 반지름을 추론하는 게 좋은데 이 작은 구의 반지름을 R로 한다면 얘는 2R이고 얘도 2R이고 얘도 2R이 되겠죠. 그럼 이 전체 길이는 6R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 길이 정류면체 가로 길이와 여기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의 지름이 유괄이 되죠. 그럼 이 구의 지름은 유괄이 되고 이 조그만 구의 지름은 2R이죠. 반지름 말로 잡았으니까 지름은 2R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둘의 비례는 몇 대 몇? 3대 1이 돼요. 왼쪽에 있는 구와 오른쪽에 있는 크기의 비례, 길이의 비례는 3대 1이라면 따라서 넓이비죠. 지금 우리는 넓인가요? 아니요, 부피비예요. 건널비인데요. 마지막은 건널비인데 지금은 부피의 비를 계산해야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구의 부피만큼 여기 있는 구의 부피를 비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죄송해요. 아니요, 내가 선생님 착각했어요. 부피비를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지. 건널비만 찾으면 되니까. 왜냐면 부피를 물어본 게 아니고 길이비를 통해서 건널비의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부피비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3대 1의 길이비를 가지고 건널비비를 계산한다면 9대 1이 돼요. 됐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여기 있는 건널비가 9일 때 요 하나의 건널비는 1이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왼쪽에는 이 9의 건널비, 그러니까 저 9, 동그라미 9의 건널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건널비의 총합은 9로 본다면 여기는 여기 하나의 건널비가 1로 보는데 총 몇 개의 구가 있는 거예요? 27개의 구가 있기 때문에 둘의 건널비를 총 비교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9대 27. 정확히 쓰면 얘는 9 곱하기 1 대 9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널비가 하나 있고 얘는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널비가 총 27개가 있는 거죠. 됐나요? 건널비가 9대 1이나 얘는 개수가 1개, 얘는 개수가 27개. 전체 건널비의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9대 27. 약분하면 1대 3.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니까 좀 신경 써서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긋다 보면 저렇게 처음 맨 위에는 원뿔이고 그 다음에 Q나 R은 원뿔대가 되죠. 자, 처음에 있는 이 원뿔을 1번이라고 치고 두 번째 있는 원뿔 전체를 2번이라고 합시다. 세 번째 전체 원뿔을 3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과 3번의 길이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 이렇게 되죠. 지금 3등분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1번 원뿔, 2번 원뿔, 3번 원뿔에 지금은 부피비를 구한다면 1대 8대 27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P의 부피와 Q의 부피와 R의 부피만 따져본다면 P의 부피는 그냥 1번 원뿔의 부피비니까 1이 될 테고 Q는 요만큼의 부피가 얼마라고요? 8이에요. 근데 8에서 뭘 빼는 거죠? 위에는 1의 부피를 뺐으니까 Q라는 원뿔대의 부피는 7만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큰 원뿔, 가장 큰 원뿔의 부피비는 27인데 R이라는 원뿔대는 위에 있는 8의 부피를 뺀 거다. 오해하면 안 돼요. 8이에요. 8. 이만큼의 부피는 8이다. 가끔 애들 보면 1과 8을 더해서 9를 빼거나 그런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부피는 8이에요. 그럼 큰 부피 27에서 8을 빼게 되면 19가 남는 거죠. 자, 남은 건 Q의 부피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P와 R의 부피를 각각 구하죠. 이제 비례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풀면 돼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P 대 Q, P 대 Q는 1대 7이죠. 근데 1, P의 부피는 모르겠고 Q의 부피는 알아요. 35. 그래서 비례식을 풀면 P의 부피는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Q의 부피를 가지고 R의 부피를 구하는데 Q와 R은 7대 19의 비례를 갖죠. 근데 Q의 부피는 35였고 그럼 R의 부피를 모르니까 그냥 Y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7 곱하기 Y는 19 곱하기 35 이렇게 확분하면 5가 남고요. 곱하면 얼마인가요? 얼마요? 95인가요? 네, 95. 그래서 R의 부피는 9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습니까? 이 원뿔 모양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워요. 그릇 높이의 5분의 2만큼 채우는데 16초가 걸렸다면 가득 채우는 데는 얼마 걸립니까? 실제로 이 높이를 따지고 있는 거죠. 이 높이, 전체 높이랑 그다음에 이 높이, 여기 채워진 데까지 높이. 계열의 비례를 따졌더니 요만큼이 5분의 2라는 얘기는 전체를 5로 봤을 때 여기 채워진 거는 2니까 채워진 양이 5분의 2만큼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두 원뿔의 길이 비는 2대 5가 돼요. 근데 물을 채웠으니까 부피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8대 125가 되겠네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물의 양은 8대 125나 8을 채우는데 16초가 걸렸으니 125를 다 채우려면 얼마 걸립니까? 비례식이죠. 그래서 8 곱하기 x는 125 곱하기 16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으며 250. 다 채우는 데는 250초가 걸려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잘 읽어야 되죠. 이거 다 채우려면 250초가 걸리고 여기까지 채우는데 몇 초 걸렸냐면 16초가 걸렸는데 만약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우는데 몇 초 걸립니까? 라면 250초가 답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가득 채우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를 물어봤으니 지금 채워져 있는 시간은 빼고 여기를 말하는 거죠. 더 채우는데 몇 초가 더 걸립니까? 물어봤으면 정답은 총 채우는 시간에서 지금 채워진 시간을 빼내야 되겠죠. 234초. 234초는 이거 60으로 나누게 되면 2분, 3분. 4분인데요. 234초인데? 아이고. 뭐 틀릴 수 있죠, 뭐. 네. 234를 60으로 나누면 네, 180을 빼면 얼마예요? 54초. 3분 54초 걸린다. 두 조각상의 겉면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각각 108, 48의 페인트가 필요하답니다. 큰 조각상의 부피가 432일 때 작은 조각상 부피를 구하시오. 지금은 이게 보통은 길이비를 가지고 넓이비나 부피비를 구하죠. 근데 이번에는 길이비가 안 나오고 넓이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조각상이 있는데 네, 조그만 조각상, 뭐 이렇게 조그만 조각상이 있다고 칩시다. 큰 조각상. 근데 이 각각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겠죠.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닮은 도형의 길이비를 구하라면 A 대 B였다고 합시다.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넓이비를 페인트를 칠할 때는 얘기는 겉표면에 칠한 거니까 넓이비를 구했더니 각각 이게 큰가 봐요.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고. 근데 큰 게 108일 때 조그만 게 48인데 이거 약분 가능하죠? 이거 약분하면 뭘로 약분되죠? 12로? 12로 약분하면 9대 4. 네, 9대 4. 근데 이 9대 4는 뭐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과 2의 제곱이죠. 그럼 이 제곱 밑에 있는 숫자가 실제로는 길이비였을 테니까 A 대 B는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도형의 길이비는 3대 2. 남은 건 부피비를 구하는 문제니까 따라서 부피비는 3대 2의 세제곱배 27대 8. 그래서 27대 8의 비율은 큰 게 432, 작은 게 x. 그럼 27 곱하기 x는 8 곱하기 432. 일단 9로 약분해볼까요? 9로 약분하면 3 남고 이거 9로 약분하면 4, 9, 36. 8? 아닌가? 계산 좀 해줘봐. 9로 약분하면 4, 9, 36이니까 48이죠? 네. 또 다시 3의 약분. 여기는 16이 남죠. 따라서 x는 8 곱하기 16. 144. 네, 조그만 거는 144의 부피를 갖는다. 이런 문제는 잘 받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푸는 순서와 좀 다른 순서죠. 길이비를 가지고 넓이, 부피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길이비가 안 나와 있고 넓이를 가지고 약분시켜서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럼 그 제곱 밑에 있는 숫자가 실제로는 길이비가 될 테니까. 그죠? 길이비가 AB 대 B면 넓이비는 A제곱 대 B제곱. A제곱 대 B제곱. 그래서 A와 B는 3대 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두 그릇 A, B는 닮은 도형이고 A에 가득 채울 때
A를 가득 채워, A에 가득 물을, A에 가득 담은 물을 B에다가 넣어요. 근데 이제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니까 한 번 넣는다고 다 채워지지 않겠지. 최소 몇 번 부어야 됩니까? 를 물어봤으니 물의 양을 구하는 거면 부피비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두 도형의 길이 B는 9대 15. 이걸 약분하면 3대 5. 그럼 부피비는 27대 125. 그럼 여기 27만큼 찰 때 얘는 125만큼 찬다는 뜻이죠. 그럼 몇 번 볼 수 있습니까? 나눠봐야 되겠네요. 125를 27로 나누면 몇 번 채울 수 있는지 나오겠죠. 얼마일까요? 4번. 5는 안 되겠죠? 4 하면 얼마예요? 108. 그리고 하면 얼마예요? 17? 네, 이렇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27을 가지고, 27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4번을 채우게 되면, 얼마큼 찬다고요? 108만큼 차. 그럼 실제로 이 17이 뭐냐면, 부족한 양이라는 얘기죠. 4번을 부으면, 요만큼 찬다는 얘기야. 다 차지 않고 요만큼. 그 채워진 양이 108. 근데 가득 채우라고 했으니까, 더 채워야 돼요. 그럼 27을 5번 붓게 되면 여기다 다시 108에다 27을 더하면 135가 되죠. 그치?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다 채우는데 125가 필요한데 5번째 부으면 125만큼 다 차고 얼마가 남는 거예요? 10만큼 남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채우면 다 안 채워진 거야. 5번 채우면 넘치긴 하겠지. 하지만 가득 채우려면 일단 최소 5번은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 부으면 안 채워지잖아. 가득 채웠다 말할 수 없거든. 5번 채우면 5번 부었을 때 가득 채워지고 물론 물은 한 10만큼은 흘러 넘치겠지만 가득 채우려면 최소한 5번은 부어야 된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걸 고민하는 건 아니고 가득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4번까지 하면 가득 안 채워지고 5번째 부어서 10만큼 남긴다든지 10 남아있는 삭달이 부어야 제가 가득 채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모서리 길이가 8인 정육면 저 오른쪽에 나와있죠. 모양의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서 높이가 39cm짜리 화분을 촬영한다고 한답니다. 사진 속의 화분의 높이가 6.5가 되려면 AB와 그 다음에 점 O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를 물어봤네요. 자,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이는 39. 됐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네? 여기 상이 맺힌 게 지금 6.5가 되도록 이해돼요? 원래 화분의 높이는 39야. 근데 촬영을 했더니 그 사진 속의 화분 높이는 요만큼 채웠다는 얘기죠. 요만큼. 근데 그림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이는데 6.5만큼의 높이만큼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남은 건 뭐라는 얘기죠? 화분과 AB면 여기에요. 요 길이. AB와 점 O 사이의 거리. 자, 거리 잡는 건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점과 선 사이의 거리. 이 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거리 어떻게 구해요? 이제 수직으로 긋겠죠. 지금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길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길이는 얼마예요? 8cm. 오, 네, 8이죠. 그러면 여기 이 길이는 이쪽에 있는 옆면에서 이쪽 옆면까지 길이니까 실제로는 누구의 길이와 같죠? 여기는 정육면체 가로 길이, 한 변의 길이와 같은 겁니다. 그럼 다 됐네요. 남은 건 이제 계산만 잘하면 돼요. 6.5면 이건 그냥 비례만, 원래 정확히 풀려면 이게 필요하죠. 이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죠. 그죠? 그럼 이 절반값이 필요하고 이 절반값이 필요할 텐데 어차피 절반이 닮으면 전체 길이도 닮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39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39 대 이쪽 6.5는 이쪽 길이 x 대 여기 길이 8 이렇게 비례가 성립하겠죠. 됐나요? 네. 그럼 여기다 2를 곱해봅시다. 2만 곱하면 끝자리 5가 0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여기다 2 곱하면 78 대 여기다 2 곱하면 13 됐니? 얘는 x 대 8인데 이거 약분되는 것 같은데 13으로 약분하면 여기 1 여기는 6이죠. 6대 1이네요. 6대 1은 x 대 8 따라서 x는 48 이렇게 된다. 실제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선분 AB에서 O까지의 거리는 48cm가 된다. 물론 원래는 풀이는 원래 풀이는 이해될 거예요. 이게 2분의 39고 여기는 이 길이는 2분의 6.5 원래 이 비례를 따져야 되죠. 2분의 39 대 2분의 6.5는 여기는 대응변 x 대 여기는 대응변 8 근데 이걸 2로 나눠봐요. 어차피 나중에 계산할 때 2를 곱해서 또 지울 거 아니야? 그죠? 나눴다 곱했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이쪽이 반반이 닮았다면 전체 길이도 닮았을 테니까 그 닮은 비는 결국은 그냥 주어져 있는 값으로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표현.